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입니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출현과 규제 혁신이라는 주제 중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발제로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들은 아마 다들 잘 아실 테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발제 드릴 내용들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디파이의 출현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디파이의 출현, 그리고 트라파이 전통적 방식의 금융, 그리고 CFI, 최근에 디지털 자산으로 알려져 있는 CFI에 관한 내용, 그리고 디파이의 출현과 특성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산형 자율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DAO에 관해서 법적 특성과 지위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AO 형태의 ICO를 진행하거나 또는 유동성 풀에 넣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덱스 방식의 거래소 플랫폼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기술 혁신과 규제는 어떤 식으로 그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서 입법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논의들은 기존의 CFI라고 하는 여전히 중앙화가 되어 있는 또는 중앙화랑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디파이 출현이 분산형 자율조직이라는 DAO의 설립, 그리고 그 가능성, 그리고 국내외에서 실제로 DAO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위주로 다양하게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풀로 운영되는 거래 플랫폼의 경우에 이게 거래인가 교환인가, 또는 실제로 이 디지털 자산의 보관이나 소유가 상대방에게 교환이 될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보관을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아니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순 교환 중개 플랫폼이냐 아니면 거래 중개 플랫폼이냐, 거래소의 지위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의 법적인 특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전통적 거래와 CFI 그리고 디파이의 차이를 간단하게 표로 설명드려보면 법정화폐 관련성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성에서 전통적 금융에서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정화폐와 관련돼서는 이제 디파이에서는 크게 법정화폐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드물게 법정화폐 관련성이 있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만 최근에 지향되고 있는 여러 가지 디파이 관련 서비스들은 법정화폐 관련성이 차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FI의 거래는 지금 현행법상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 규제 준수 의무가 있고 신원 확인 의무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일정한 규제의 틀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파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중개나 개입 또는 보관이나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특징적인 서비스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모든 거래나 교환이 1대1로 P2P로 이루어지는 특성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코딩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일정한 교환이나 거래가 일어나는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기업 형태 그리고 새로운 기업 형태의 하나로 이제 DAO라는 분산화된 자율 조직이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기업들은 등기나 등록, 신고, 인허가 등의 기존 규제 체계 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허가 요건들의 적용 대상이 되고요. DAO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법적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DAO들은
회사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제 조합이라든지 여러 허가의 주체가 없는 상태로 다오 조직이라든지 운영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산 보관의 경우에도 기존의 기업들은 은행에 예치금을 보관하거나 또는 예치하거나 자산의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다오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지갑 또는 유동성 풀 등등 중앙화된 그 서비스 형태를 가진 경우에는 유동화 풀 또는 그 거래 플랫폼에 보관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지갑에서 직접 보관하고 P2P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측면에서도 일종의 그 규제 틀 속에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기업은 행정사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오의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거래 요건의 성립에 따른 교환, 이런 식의 구조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 통제 제도가 적용이 되나, 다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램화된 소프트웨어상의 관리를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정보 공개 측면에서는 기업들은 공시 의무를 가지게 되는 특정한 요건들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오의 경우에는 코드 공개를 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오의 특성을 설명드렸었는데, 이 법적 지위를 국내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버몬트주라든지 와이오밍주, 테네시주의 경우에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회사 제도로 이 다오라는 조직이 아직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오의 책임 주체라든지 그 서비스 관리 책임 주체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측면, 그리고 다오의 책임 주체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어떤 법에 의해서 규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 소재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회사 형태로는 아직 우리나라 회사법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메인넷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개입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거의 줄어들고 중개인의 코드화가 진행되면서 중개거래조차도 거래라는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과 개인 지갑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일정한 플랫폼에서 중개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인격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드 공개를 통해서 정보 공시를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코드는 법이다를 구현해서 변경할 수 없는 로직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동 로직에 있는 외부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이제 외부 개입이 어려운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작동 중단을 할 수 있는 관리자라든지 운영자 그룹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고, 이 임의의 작동 중단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검열 저항성 성격이 디파이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오 형태로 조직을 설립하더라도 그 자금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에 코딩화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자금이 모집되면 조직이 운영되고 관리되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디파이에서는 각 토큰 발행인이 이 토큰의 발행처가 되기도 하고 판매처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당사자는 기존의 CFI의 경우에는 이제 IEO를 통해서 거래소가 대부분 판매 당사자가 되지만, 이 다오의 ICO라든지 IDO에서는 프로젝트 개발자나 운영자 또는 각 토큰 발행인 스스로가 이 판매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관리자 측면에서도 그 CFI에서는 거래소에서 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다오에서 ICO를 할 때는 프로젝트 개발자나 운영자가 직접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IDO를 하더라도 덱스 관리자가 되겠죠. 그리고 고객 확인 의무로 일컬어지는 AML, KYC 의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IEO의 경우에 거래소에서 담당을 하게 되지만 다오의 ICO나 IDO를 통해서는 그 다오 프로젝트 개발자나 운영자, 덱스 관리자 또는 익명 거래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조차도 찾기 힘든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덱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탈중앙화 가상자산 교환 플랫폼이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이 거래소라는 표현을 쓰면 이제 법상 정해진 거래소 의무를 적용받는 규제화된 거래소를 뜻하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 탈중앙화된 여러 가지 유동성 풀 방식의 덱스의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있는 규제, 현행 규제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집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이제 금융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제의 원칙인 동일 기능, 동일 위험에 대한 동일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원칙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방지나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 의무는 사실 건전한 그 시장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의무들인데 이러한 불공정 거래 방지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것은 이 탈중앙화 가상자산에 관한 디파이 서비스들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규제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이 보는 자료들 중에 하나에서 이 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기술이 혁신되고 발전하면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재 특성에서 문제는 기술의 속도를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법이 먼저 가는 게 또 더 문제이기도 하죠.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이 먼저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규제 지체 문제가 일정하게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이 디파이에 관한 고려 그리고 이 법적 지위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위험성, 규제 판단 요소 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분산 금융 방식에 대한 그 이오스코의 리포트가 나와 있고 거기서 주요 위험성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를 주로 적시를 했고 자금 조달이 실패했을 때 문제, 그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된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자금 조달이 실패하는 경우 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또는 사기가 아니더라도 자금 조달이 실패하면 원래 그 기존에 이루려고 했던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나 관리자의 토큰 소유에 따른 이해 충돌, 그리고 시세 조작, 그리고 플래시론스와 같은 그 최근에 스마트 계약에 따라서 여러 거래를 할 때 시세 또는 시간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동결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에 가까운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행 법제로는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유동성이 급격하게 엑소더스에 가까운 엑시트가 있는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할 수 있는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요. 또는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 자금으로서의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 자체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검증되지 않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그 솔루션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딩이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프로그램 되는 과정에서 운영자나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검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보안성 자체의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 혁신과 규제의 관계에서 고려할 점은 결국은 이제 이 디파이라는 것 자체가 금융적 서비스에 가까운 행위들이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규제에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의 문제, 그러다 보니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혁신성인가, 그리고 이용자 편익이 극대화되어서 시장 신뢰가 보호가 되는가라는 시장 무결성의 문제, 그러다 보면 시장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라든지 IT 보안,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시장 무결성 원칙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 혁신이나 시장 신뢰 보호를 위한 무결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규제가 예견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것인가 하는 규제 일관성의 문제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학자들이 규제의 트릴레마라고 해서 삼중 딜레마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세 가지를 균형감 있게 그 규제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후의 규제 정책은 규제 당국 간 협력이라든지 디파이 서비스 관련 중앙행정기관들이 그 금융당국과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기존의 금융 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술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협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다오가 설립되거나 덱스를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엄격하게 되면 국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국제 표준이라든지 국가 간 협력이 더 중요한 측면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시장 무결성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자율 규제 등의 행위 규범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이미 금융위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다오가 ICO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고, 최근에 이제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포럼을 통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규제의 설계 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느 기술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관리자나 이 책임자의 주체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실무상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의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자 보호에 대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라는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의 특성,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고요. 또 그 프로토콜 개발자가 이 운영자나 관리자 책임만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술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제대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투자 측면에서는 일반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가 분리돼서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디파이에서도 일반 이용자와 전문 이용자가 구분돼서 이런 규제의 카테고리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다층적 규제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디파이 생태계 참여자의 법적 지위나 의무를 이제 표로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9월 달쯤 저희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연구센터에서 발행되는 4권의 보고서에서 이제 각각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자별로 소개가 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이용자 보호를 다오의 조직이나 ICO, 자금 조달, 그리고 그 자금 조달되고 나면 그 해당 토큰을 거래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거래가 교환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운영 주체들이 그 투자자나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는 시장 신뢰를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데 가장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공개형, 비공개형을 불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나 이해관계자 보호, 그리고 이용자나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 설명 의무, 그리고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각각에 대한 다층적 설계,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범위가 이제 CFI냐, DeFi냐에 따라서 이제 정보 공개 의무라든지 그 해당 주체의 의무들이 좀 달라진다라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는 그 이용자의 엔드 유저의 최종 편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규제가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방향성은 확고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 의무라든지 또는 규제 가능 영역 안으로 포함되는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깊은 논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